그런 예, 상태인데 뭐 굳이 많이 뭐 비싼 돈 주고 간첩을 왜 넣게 되지? 물가가 그렇겠네요. 올라가고 지금 공작금도 못 내려주는 판에. 북한이 이른바 좌파 단체들에게 지령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염수 반대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을 하라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집단 우리 김쌤도 원래 종북 주사파 생활을 좀 했다라고 아까 자인하셨는데 예, 그거는 뭐 젊을 때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 20대 30대 때 좌파상에 심취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뜨거운 가슴이 없는 거고 50대 60대 70대에서 아직도 거기에 머물면은 이게 없는 거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유진 총장님의 20대 경험, 이거는 뭐 사실 시대 정신에 그대로 아픔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니까 저는 뭐 100% 공감을 하는데, 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도 좌파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예, 지금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주시죠. 이게 역사 투쟁을 놓친 거예요. 자유파가 언제 놓친 거냐면은 선배님은 그 혹시 국사 교과서에서 한국 현대사를 배우셨나요? 한국 현대사도 저희 때는 조금 배웠죠. 우리 때는 빠졌어요. 아, 현대사가? 네, 아예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학력고사. 왜냐하면은 현대사가 이견이 있다고 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일제시대까지 배우고 끝난 거예요. 현대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예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현대사를 처음 배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교조 세대잖아요. 그렇죠. 전교조가 제 눈앞에 선생님들이 막 해직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란. 근데 전교조는 젊은 선생님들이었고 항상 젊은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던, 내가 막 가슴 떨리던 생물 선생님이 어제 오늘 해고된 걸 제 눈앞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사는 안 배웠죠. 대학에 가니까 전교조 선생님한테 약간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학에 가니까 현대사가 완전히 왜곡돼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40대가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집단 트라우마라는 게 대한민국이 현대사 교육을 포기했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랬군요. 교과서에 자체에 실리진 않았군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학력고사에 몇 줄 안 나오고 그렇군요. 학력고사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못 내는 게 방침이었어요. 근데 사실 학력고사에 안 나오면 저 교련 과목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학에 갈 때 안 나오는 건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거의 아마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대사가 비어버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좌파물이 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선배들은 다 좌파고 대학에서 접한 선배들은 다 좌파고 전교조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다 좌파고 그 애들이 좌파가 됐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고 북한이 지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거를 대학에 1학년 애들한테 내리지 않죠. 근데 이렇게 그 선을 타고 오는 건 똑같은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조청년이 북한의 지령을 한국에 전달하는 책이에요. 무슨 조청년이 무슨 조금 친북적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청년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과 북한을 이어주는 공식적 합법적 선이에요. 그렇죠. 제1공산 이 북한 공산당의 뭐 지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 캄보디아에 나가서 몰래 지령을 주고받은 게 아닌 다음에야 모든 남북 간의 대화는 조총련을 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령을 받은 애들이 움직이면 그 나머지는 그냥 경향적 좌파인 거예요. 다 그냥 뭐 무조건 정권이 얘기해 그럼 박종철을 때려 죽이고 이한열을 죽인 악마 집단인 거야. 쟤네들은 정권이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슨 선배나 뭐 민주노총이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들 무조건 선한 거예요. 이미 선악의 구분을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현대사를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여자나 밝히고 부정선거하다가 쫓아는 시대의 독재자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국제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세상에 민중이 시위한다고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독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민이 시위한다고 그때는 보통 군대가 출동하죠. 그렇죠. 한국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엄청난 결단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미 사회는 다 작용화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 상식선이 축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자전축 옮겨지듯이 원래 정사에서 그런
그리고 사실은 주사파들은 어느 정도냐면 현대사를 공부하다가 까리해. 그러면 북한 역사책을 봐요. 북한에서 이거 어떻게 정리했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갖고 와요. 예, 그러니까 좌경화 될 수밖에 없는 없어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령을 이렇게 내리든 저렇게 내리든 어떻게 내리든 간에 어쨌든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퍼지는데 장벽이 없어요. 정서적 장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의 어떤 의도가 퍼지게 너무 고속도로가 온 사이가 망이 잘 깔려 있는 거예요.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가 대선 공작할 때 이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북한의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근데 네. 곳곳에 요소요소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퍼지는 거는 그래서 굳이 왜 제가 이제 간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돈 주고 위험한 일을 할 일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조청년이 됐든 뭐가 됐든 윤미향 같은 애들 꼬셔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퍼지는데 그렇군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북한의 지령이 퍼지는데 LTE가 깔려 있는 나라인데 굳이 뭐 정서적 LTE가 이미 다 깔려 있는데 LTE뿐만 아니라 5G로 그냥 쫙 가는 그런 상태인데 뭐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간첩을 왜 놓고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공작금도 못 내려주는 판에 자생적 간첩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판인데 아무 군사시설이라든가 과학적 기지가 없는 청주에도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취재를 해보면은 저희가 구속됐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마치 선한 사람, 동네 이웃으로 10년, 15년 알던 사람들이 다 7명, 8명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사안이라 아마 이런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도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도 다 조작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고향 청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작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름이 좌경화가 많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언론계, 기울어진 운동장, 연예계, 뭐 문화예술계 다 기울어진 환경인데 제가 우리 김 총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이런 학생운동권에 있으면서 종북 주사파 그 사상이 심취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쪽 진영에 남아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요새 이렇게 물론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더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더 가열자 이제 어느 수점에 갈려요. 한 30살이 되면은 운동권은 두 부류로 갈려요. 쭉 왔지만 일단 1차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한 애들은 우리끼리 배신자라고 하죠. 운동권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일신의 안락이 왜 살면 안 돼요. 항상 학교 막 학점 빵꾸 나고 막 수업 안 들어가고 맨날 데모한 애들이 영웅이고 그렇겠죠. 수업 들어가서 막 학점 4.0 넘으면 이제 걔는 나쁜 애예요. 우리가 맨날 매국노라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갈렸고 그 다음에 근데 얘네는 경향적으로 좌파죠. 이제 찐운동권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처럼 직업운동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취업의 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한번 갈리죠. 그럼 이제 취업을 한 애들은 저한테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죠. 술도 잘 사주고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죠. 얘네도 경향적 좌파예요. 그렇겠죠. 이 남아있는 좌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전문 운동가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청운의 품을 안고 갔겠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아니면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40살 돼서 50살 돼서 어디 취업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여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이 되니까 정치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정부지원금, 시민단체 보조금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딴 데 취업 못해요 이제. 그렇구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시민단체에서. 네,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을 따내거나 해서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고 먹고 살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생계로 생계형 좌파가 되고 저는 이거를 벗어나는 대단한 혁명가적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까지 2명 알아요.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 근데 그분은 집이 부자예요. 집이 부자다? 부모님이 부자고 마누라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집안의 돈을 지원을 받고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마음대로 혁명하고 다니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집이 가난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찍 탈락한 애, 중간에 탈락한 애, 마지막까지 남은 애 경향적 좌파들만 남아 있는 거죠. 생계형 좌파와 경향적 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